새벽 5시, 김선희의 하루는 반죽을 치대는 손길로 시작된다. 서울 외곽의 작은 베이커리 선인의 빵집은 그녀가 28살에 문을 연 이래로 30여 년간 동네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져 왔다. 갓 구워낸 식빵의 고소한 향기가 가게를 가득 채울 무렵 선희는 언제나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은행 좀 다녀올게. 남편 박태호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말했다. 건설사 현장 소장으로 평생을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태호는 요즘 한가한 일상을 보내는 듯 했다. 하지만 선희는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또 은행에 가세요? 어제도 갔잖아요. 선희가 물었지만 태호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라며 애매하게 대답했다. 최근 2달간 태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은행을 드나들었다. 예전 같으면 은행 업무는 모두 선희의 몫이었는데 갑자기 태호가 나서는 것이 이상했다. 오후가 되자 태호는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며 또다시 외출했다. 이것도 최근에 생긴 일이었다. 평생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신경을 쓴다며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았다. 선희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 반,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 반으로 복잡한 심정이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온 태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오늘 빵 많이 팔렸지? 라며 아내의 하루를 물어보던 그가 요즘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선희가 묻자 태호는 그냥 모든 게 다 미안해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축 처져 보였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한 지 35년 이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든든한 가장이었던 태호가 갑자기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평범했던 일상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선희는 아직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균열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 결혼 35주년을 불과 이틀 앞둔 3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선희는 기념일을 맞아 남편이 좋아하는 호두파이를 굽고 있었다. 달콤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태호가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희는 오븐에서 파이를 꺼내며 고개를 돌렸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선희야, 나와 이혼해줘. 선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더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 큰 병에 걸렸어. 의사가 그러는데 치료비도 많이 들고 완치도 어렵다고 해. 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이요? 어떤 병인데? 언제부터?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태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야. 부탁이니까 도장 찍어줘. 여보. 선희가 소리를 질렀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병에 걸렸다고 이혼하자고요? 태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제발 이해해줘.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결심은 굳어 보였다. 나는 혼자 갈 테니까
너는 자유롭게 살아. 베이커리도 내 명의로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선희는 무너져 내렸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던 선희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태호가 몰래 숨겨둔 이혼 서류들이었다. 이미 모든 재산 정리와 분할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았다. 선희는 전율했다. 남편의 돌연한 결정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베이커리 문을 열었다. 하루 종일 울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혼 서류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은 천 갈래로 찢어져 있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딸 지연의 전화였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급했다. 가게에 있어. 왜?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고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절대 아빠한테 도장 찍어주면 안 돼요. 선희는 깜짝 놀랐다. 너 어떻게 알았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30분 후에 집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회계사로 일하는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지연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제가 최근에 큰아버지 회사 장부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서류에는 태호와 큰아버지 박태진의 이름으로 된 해외 부동산 투자 계약서들이 있었다. 투자 금액은 무려 15억 원에 달했다. 이게 뭐니? 선희가 물었다. 아빠가 할머니 유산을 이용해서 큰아버지와 함께 필리핀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당한 거라고 봐야 해요. 지연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더 심각한 건 아빠가 이 손실을 숨기기 위해 할머니가 남긴 다른 재산들까지 몰래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구멍을 메우려고 하고 있어요. 선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남편이 몰래 날려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럼 병원 간다던 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빠는 어떤 병원에도 등록된 환자가 아니에요. 대신 매번 투자 업체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혼하려는 이유도 뻔해요. 엄마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 분할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미리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선희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35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엄마, 우리 할머니가 물려준 재산 찾아야 해요.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을까요? 지연이 의문을 표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평생 한 푼이라도 아끼셨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40년 넘게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는데 얼마나 모으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선희와 지연은 시어머니가 운영했던 옛 시장을 찾았다. 30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상인들이 몇 명 남아 있었다. 박씨 할머니 말씀이시지? 그 양반 참 대단했어요. 오래된 금은방 사장이 말했다. 매달 빠짐없이 금을 사러 오셨거든요.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큰 돈으로 금괴까지 사셨어요. 금은방 사장은 오래된 장부를 뒤적였다. 여기 있네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의 구매 기록이에요. 와, 이걸 다 합치면.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최소 5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선희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모아두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금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연이 물었다. 박씨 할머니가 워낙 신중한 분이셨거든요. 은행 금고나 그런 데는 믿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집에 보관하신다고. 그날 오후 선희와 지연은 옛 시댁집을 찾았다. 태호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그냥 비워두고 있던 집이었다. 먼지가 쌓인 집안을 뒤지던 중 지연이 뒷마당 장독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엄마, 여기 뭔가 있어요. 장독대 밑에는 비닐 포장지로 쌓인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증 유언장과 녹음기,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을 펼쳐본 선희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박영자는 건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은 며느리 김선희에게 물려준다. 선희는 내가 낳지 못한 딸이나 다름없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희야, 이 얘기 듣고 있다면 아마 큰일이 났을 거야.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태우와 태진이가 욕심이 많아서 걱정이었어. 금고 열쇠는 성당 김 신부님이 갖고 계셔. 그분한테 가면 돼. 사진들을 보니 시어머니가 성당에 설치한 개인 금고의 사진들이었다. 선희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엄마, 이제 아빠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신부님을 통해 시어머니의 개인 금고를 확인한 선희와 지연은 더욱 놀랐다.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금괴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그리고 아들들에게 속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지연이 말했다. 유명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두 사람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사기 및 배임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남편분이 처가 모르게 처리한 모든 재산 이동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긴급 재산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태호와 태진이 해외로 빼돌린 돈의 추적이 시작되었고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태호는 황급히 선희에게 달려왔다.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더는 속을 생각 없어요. 선희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유언장 다 찾았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태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사업이 잘못돼서 어쩔 수 없이 15억을 날리고도 변명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형님과 함께 사기당하고 그걸 숨기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죠. 법정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태호와 태진 형제는 어머니의 유산 5억 원에 은행 대출 10억까지 합쳐 필리핀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지만 투자 업체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이들은 손실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의 다른 재산들까지 몰래 처분하려 했던 것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해 처분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태호와 태진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형님이 먼저 제안했어요. 나는 반대했는데. 뭔 소리야. 내가 더 욕심내서 투자 금액을 키웠잖아. 형제의 추악한 모습을 보던 선희는 마음이 편해졌다. 35년간 믿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사라졌다.
결국 법원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인정했다. 선희는 정당한 상속분 2억 5천만 원을 되찾았고 재산 분할을 통해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았다. 태호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개월 후 선희는 제주도 서귀포에 작은 펜션을 열었다. 선인의 쉼터라는 이름의 펜션은 따뜻한 손님 맞이와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로 입소문이 났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선희는 혼잣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선희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